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그 카테고리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의외로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흔치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조금 리모델링 하시려고 하시거나 변화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주제로 하는 게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 또는 이 주제는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무엇이든 다 주제가 될 수 있고요. 그 주제에 맞춰서 하는 건데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면 이거 벌써 여러 번째 말씀드린 것 같은데 블로그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블로그 주제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하셔야 블로그 주제 점수가 생겨서 좀 더 잘 노출되고 검색 상위에도 뜨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렸으니까 블로그 주제와 관련된 영상에서 또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네이버는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주제를 나누고 있으며 그 주제는 각각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제가 좀 짧고 간단하게 근데 꼭 필요한 얘기들만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릴까 해요. 네이버는 크게 일단 큰 카테고리로는 네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예술, 그 다음은 생활 노하우 쇼핑, 그 다음은 취미 여가 여행, 그리고 나서 지식 동향, 이런 식으로 크게는 네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 각각의 카테고리 속에 또 안으로 들어가서 카테고리가 다시 나눠지고 있어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고 전망은 좋은지, 그리고 이걸 하면 승부를 걸만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제 엔터테인먼트 예술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예술 속에는 문학, 책, 영화, 미술 디자인, 공연 전시, 음악, 드라마, 스타 연예인, 만화, 애니, 방송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설명드려보면 문학, 책. 이제 여러분이 뭘 하실 때요. 블로그에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나는 어떤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나는 과연 책을 많이 읽고 있나? 나는 1년에 몇 권이나 보고 있나? 혹시 매일 책 한 권씩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러면 나는 일주일에 한 권은 보나 또는 한 달에 한 권은 보나 1년에 한 권은 보나 이렇게 따졌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독서량이라는 게 1년에 서너 권이잖아요. 그럼 1년에 서너 번 찾는 그런 소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예전에 사실 책 리뷰를 꽤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많이 슬퍼요. 그래서 문학책 쪽은 나만의 기록으로 쓰는 건 좋으나 이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에는 좀 무리가 많다. 좀 무리수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영화예요. 영화는 몇 년 전만 해도 영화는 꽤 괜찮은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요즘은 그렇지가 못해요. 요즘 그렇지가 못하고 만약에 나는 영화를 전문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영화 포스팅을 꾸준히 하셔서 그 영화들이 이제 신작 영화가 나올 때마다 시사회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그 영화사에서 초대도 하고 이런 건데 그 시사회를 갔다 와서 그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포스팅할 수 있다. 이러면 영화 쪽은 괜찮은데요. 그게 아니고 난 개봉하자마자 가서 달려가서 보고 써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벌써 이미 많이 발이 느리더라고요. 발이 느려서 나는 모든 영화에 시사회를 참여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쓸 수 있다. 라고 하시면 괜찮고요. 그게 아니면 좀 별로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미술 디자인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문학책보다 사실 더 슬픈 카테고리예요. 이거는 거의 안 보죠. 거의 전멸했어요. 그리고 미술 디자인 쪽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컨텐츠 자체를 글을 길게 쓰시는 편이 아니라서 글을 짧게 쓰다 보니 검색도 잘 안 되고요. 이게 그리고 뭘로 찾아야 할지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거고 공연 전시 여기서 전시는 요즘 사실 좀 약하고요. 약하고 공연도 사실 코로나가 아니면 요즘 뮤지컬이 엄청 붐이기도 하고 연극 등등 해서 꽤 괜찮은 카테고리였는데요.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애매해졌죠. 그런데
이게 뭐 이 부분도 약간 이제 앞서 말한 영화 쪽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 공연 쪽도요. 공연 쪽도 이제 무슨 회관, 무슨 극장, 뭐 무슨 극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블로거들이 참여하는 그런 그 기자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원래는 뮤지컬은 사진 촬영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보통 마지막에 커튼콜만 찍고 뭐 이런 식이라면 그 안에서 기자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일부 장면들을 연습 때 찍게 해주거나 뭐 리허설 때 찍게 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들보다 앞서 나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요. 근데 그게 되는 기준이 또 되려면 또 내가 이런 공연 이런 거 열심히 써야 되고 이런 거니까 뭐 사실 뭐 엄청나게 많은 방문자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별로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음악인데요. 음악은 참 이게 흥미롭죠. 제가 2009년에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2009년에 시작했는데 2009년, 2010년 그때 뭐 이렇게 저작권이란 부분들이 막 대두되기 전에는 음악 같은 거를 블로그 안에 내가 가진 음악이면 이렇게 설치할 수 있고 누군가 와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곡 포스팅만, 요즘 나오는 신곡만 포스팅을 잘 해도 그렇게 해서 한 달만 하셔도 하루에 몇만 명씩 오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던 그런 세월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젠 끝났죠. 이제는 음악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 생각하시면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요건 블로그가 더 좋을까 유튜브가 더 좋을까,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생각하실 때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은 아웃이고요. 그거는 같이 고려할 대상이 아닌데, 이건 유튜브로 보는 게 더 좋을까 블로그로 보는 게 더 좋을까, 음악은 뭐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유튜브죠. 그런 이제 유튜브와 블로그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이건 유튜브가 훨씬 좋겠다 싶은 것들은 훅훅 밀리는 거죠. 근데 반면에 블로그가 훨씬 더 좋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화 있잖아요. 영화도 유튜브 쪽으로 이렇게 영상 편집해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 뭐 8분 정리, 10분 정리, 5분 정리 이런 거. 그게 훨씬 재밌는 거죠. 제가 봐도 더 재밌더라고요. 음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음악은 좀 그렇고요. 그 다음 드라마 나옵니다. 드라마는 여전히 강세죠. 여전히 강세고, 이거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는 더 강세기도 해요. 어디 뭐 마땅히 나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드라마 더 많이 보게 되는데요. 당연히 인기 있는 드라마가 더 좋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 인기 있는 드라마와 아닌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블로그를 막상 해보면 차이 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티즌들한테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고요. 실제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를 뒤져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고요. 아닌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는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되게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뭐 월화, 뭐 수목, 뭐 금토, 주말 뭐 이런 식으로 드라마가 있으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쓰기에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는 여전히 되게 좋은 분야의 장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스타 연예인 나오는데요. 스타 연예인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막상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해보시기 전에는 스타 연예인 그것만 써서 사람 많이 오는 게 뭔 의미 있냐 뭐 이러시는데, 써보세요. 써보시면 알아요. 쓴다고 사람 많이 오지 않아요. 잘 써야 하고요. 나만의 색깔도 있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발빨라야 해요. 정말 발빨라야 하기 때문에 내가 수시로 계속 인터넷에 실감이 뭐가 뜨는지 확인하고 속보가 뭐가 뜨는지 확인하고 그럴 정도의 열정이 없으면 스타 연예인은 사실 조금만 발이 느려도요 별로 크게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내 블로그의 방문자 수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만큼 굉장히 많이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뭐 만화, 애니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요즘 뭐 너무 시들한 부분이고 거의 뭐 있으나 마나한 부분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이 만화, 애니 속에 뭐 웹툰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웹툰을 블로그로 보진 않죠. 웹툰은 그냥 웹툰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제가 유튜브와 블로그의 속성을 말한 것처럼 만화, 애니도 웹툰으로 가서 보겠지 여기서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좋은 주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방송 돼 있는데, 방송, 드라마, 스타 연예인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비슷한 듯 하면서 서로 달라요. 그래서 방송은 예를 들면 뭐 놀면 뭐하니 이런 거죠. 놀면 뭐하니, 이제 곧 시작할 신서유기, 이런 것들이 방송이에요. 이것도 당연히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의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엔터테인먼트 예술의 드라마, 스타, 연예인, 방송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굉장히 강력하다. 이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큰 카테고리가 생활 노하우 쇼핑이에요. 거기에 보면 여기에 정말 애매한 것들이 등장해요. 자, 일상생각이라는 게 있고요. 좋은 글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뭐 제가 생각할 때 뭔 생각으로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관련해서 글을 쓰면 주제 점수 같은 게 잘 없어요. 일상생각이나 좋은 글 이미지가. 그러니까 좋은 글 이미지, 뭐 내 글이 좋은 글이라고 얘기하기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글이 뭐 이미지?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되게 애매할 때 좋은 글 이미지나 일상생각을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블로그 1:1 컨설팅 이런 거 해보면, 자, 이제 앞으로 하실 주제들을 저한테 몇 개 적어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꼭 적어주시는 게 일상이에요. 저는 일상은 꼭 주제 하나 넣을래요. 그래서 본인 일상이 뭔가요? 그러면 이제 뭐 별의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일상이 제가 매일 만약에 밤마다 영화를 한 편씩 봐요. 집에서. 뭐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든, 뭐 유료로 보든, 넷플릭스로 보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기준에선 일상인데요. 네이버 기준에선 영화잖아요. 그죠? 또는 내가 한강을 매일매일 걸어요. 매일매일 걸어서 한강을 사진 찍어서 포스팅을 했어요.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럼 이게 일상인가요? 아니라고요. 아니고요. 한강 잠실공원, 아니면 한강공원에 포커싱을 뒀으면 국내 여행이 되는 거고요. 내가 걷기 운동, 그 운동의 효과, 뭐 이런 거에 뒀으면 건강이 되는 거고요. 내가 거기서 뭐 마라톤 연습을 했거나 자전거를 탔어요. 근데 그걸 꾸준히 해서 뭐 대회도 나가고 그럴 거예요. 그럼 스포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순수한 일상 생각은 그냥 동네 한 바퀴를 돌던가, 여러분 집에서 그냥 낮잠을 잤던가, 정말 그 어떤 카테고리에도 도저히 넣을 수 없는 거, 그것만 일상생각이에요. 그래서 일상생각으로는 주제점수 뭐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마셔야 돼요. 오히려 이게 내 주제점수를 망가뜨리는 원흉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일상생각, 좋은 글 이미지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육아, 결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결혼은 이제 결혼 관련 비즈니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결혼이 중요할 수 있죠. 뭐 웨딩 샵을 하신 거나 웨딩 관련 사업.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은 일반인이 결혼에 대해서 주제를 한다? 이거 약간 문제 있는 거죠. 뭐 매년 결혼할 것도 아니고 한 번 결혼하면 끝인데, 그걸 근데 또 주제를 계속 바꾸고 이러니까 이건 맞지 않고요. 육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면 앞에 일상 생각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예전에 육아 블로거들이 어마어마한 팔로우 블로거들이 많았어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30대 초중반에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초보 육아맘들, 뭐 파워블로거들 되게 많았는데, 좀 뭐한 얘기지만 지금은 거의 전멸을 했죠. 왜 전멸을 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제 혼선이에요. 주제 혼선. 내가 쌍둥이 아빠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만약에 롯데월드 놀러 갔다 왔어요. 그럼 육아잖아요. 그럼 육아 이렇게 분류하고요. 그 다음날은 또 아이들 데리고 대학로에 어린이 뮤지컬 보고 왔어요. 아이들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또 육아. 또 그 다음날은 아이들 데리고 동네 피자집을 갔어요. 그러면 또 육아 이러시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 입장에서는 애만 있으면 육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애만 있으면. 아니에요. 착각이시죠. 롯데월드 갔으면 국내 여행이고요. 어린이 뮤지컬 봤으면 공연이고요. 피자집 갔으면 맛집인 거예요. 그래서 육아하시는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애만 있으면 육아인 거예요. 애만 있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육아 블로거들이 사실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주제만 명확해지시면 옛날 그 육아 블로거의 전성기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육아가 맞나 아니냐, 이걸 잘 판단해 보시고 주제 분류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애완 반려동물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강아지, 고양이 뭐 이게 엄청 이슈잖아요. 근데 이제 강아지, 고양이 부분들이 인기는 맞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인스타에서는 굉장히 인기고 TV로도 인기인데 블로그상으로는 조금 의미가 조금 달라졌어요. 최근에는. 옛날에는 고양이가 한때 엄청 인기였죠. 근데 지금 뭐 어차피 기르는 건 반려견, 강아지나 개가 훨씬 많은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생각해 보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패션 미용 나와요. 패션 미용. 이것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과거에 뭐 이제 외국계 회사들하고 마케팅 관련해서 일도 많이 했거든요. 하는데 유럽 쪽 회사들하고도 일을 했는데 유럽의 패션 관련 회사들이 저한테 항상 문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 제대로 된 패션 블로거를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얘네들의 패션 블로거 기준이 있고 한국에서 패션 블로거를 한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슬픈 얘기인데 한국에는 엄밀히 말하면 패션 블로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패션 블로거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옷이면 옷, 뭐 액세서리, 뭐 신발, 가방 전부 다 하는데 유럽의 패션 전문 블로거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가방이면 가방, 신발이면 신발, 가방도 핸드백이면 핸드백, 뭐면 뭐 이렇게 딱 정해서 그것만 진짜 전문적으로 집중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유럽 회사는 원하는 건데 그게 마땅치 않아서 예, 몇 번 그나마 비슷한 사람 소개해줬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이제 그냥 리젝트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제대로만 하실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되게 전망 있는 그런 주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기본은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예? 옷 입고 먹고 자고. 예.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 맞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 쪽 블로그가 있고 북미 쪽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있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셈이거든요. 그랬을 때 유럽은 패션이 되게 발달했고요. 블로그 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 IT와 요리고요. 우리나라도 예, 요리 쪽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요. 패션이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제대로 하는 분들이 없어서 약간 무주공산 같아서요. 이쪽을 한번 제대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DIY 이렇게 나와 있는데 DIY는 뭐 그렇다 치고 인테리어는 예, 이건 뭐 불멸의 베스트셀러죠. 요즘은 이제 또 TV도 뭐 구해줘 홈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집과 관련된 그게 많아서 근데 이제 인테리어를 사실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요, 블로그가. 이것도 사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계속 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는 굉장히 매력 있는 카테고리인 건 맞아요. 그 다음 등장하는 게 요리 레시피예요, 요리 레시피. 대한민국에서 제일 강력한 카테고리는 요리 레시피예요. 요리 레시피 하시는 분들이 제일 강력하시고요. 이게 좀만이라고 얘기하기 좀 뭐한데, 각 잡고 제대로 내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고, 사진 찍는 거 좀 좋아하시고, 좀 제대로만 배우시면 요리로 블로그를 키우시는 게 여전히 아직도, 이 레드오션이 아니고요. 아직도 이게 가능성이 제일 차고 넘쳐요. 그래서, 불멸의 강자들이 다 요리 블로거고요. 최근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라 그러죠. 예, 이제 요즘은 네이버에 사실 라이징 스타라는 게 저쪽 아까 말한 스타연예 이런 방송 쪽 말고요. 그냥 순수하게 떠오르는 블로그 라이징 스타들이 많지 않거든요. 1년에 뭐 두세 명 될까 말까 뭐 이런 정도인데 보면 다 요리예요. 예.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특히 내가 남자인데 요리를 잘해.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럼 진짜 강추해요. 예, 진짜 한번 네이버를 한번 들었다 놨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특히 만약에 남자인데 젊고 잘생겼어.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대박 날 확률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품 리뷰 이렇게 나와요. 상품 리뷰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게 이 세상에 상품 리뷰 아닌 게 없어요. 사실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그것도 상품 리뷰죠. 영화를 보려면 돈을 내니까 상품이잖아요. 그것도 상품 리뷰고 뭐도 상품 리뷰 다 이런데 이 상품 리뷰는 모든 게 다 상품 리뷰니까 리뷰는 그러면 전부 다 하나의 주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어떤 한 분야의 상품 리뷰를 하셔야 돼요. 예? IT면 IT, 뭐 요리 제품이면 요리 제품, 뭐면 뭐 해서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상품 리뷰하는 게 맞아요. 내가 만약에 책 리뷰하면 그것도 상품 리뷰 이렇게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문학, 책 이렇게 들어가니까. 내가 영어하고 있으면 영화로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잘 유의해서 하셔야 된다 하시는 부분이고요. 조금 길어지는데 예, 마저 다 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취미, 여가, 여행입니다. 여기 보면 게임, 스포츠, 사진, 뭐 자동차, 취미, 국내 여행, 세계 여행, 맛집 이런 게 나오는데요. 게임도 한때 엄청났었는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 예, 게임은 이미 이제 유튜브로 넘어갔다. 유튜브에서 화면 보면서 설명하면서 듣는 그게 훨씬 더 좋아졌다. 그래서 게임으로 블로그를 하는 건 좀 무리수가 생겼다. 예,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스포츠. 스포츠는 뭐 여전히 강력한데 의외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일단 1번이 프로야구잖아요. 프로야구, 그다음 뭐 프로축구, 그다음 농구, 배구 뭐 이런 건데 이게 다 시즌이 있다 보니까요.
비시즌일 때 이걸 채워나가기가 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스포츠는 좋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나쁘지는 않고 뭐 이런 정도예요. 다만 내가 골프를 좀 치고 골프를 좀 잘하고 사진 능력이 좀 있다. 그러면 골프 쪽은 강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PGA, LPGA 이거 계속 그 대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라운딩하고 직접 간 골프장을 포스팅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골프 대회, 진짜 전 세계 골프 대회 소식들을 같이 전하면서 하면 좋기 때문에 골프 쪽은 꽤 괜찮고요. 그 다음 카테고리에 사진이 나와요. 사진이 나오는데 이건 뭐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되게 인기였죠. 2009년, 10년, 뭐 2012년? 뭐 이 정도까지는 인기였는데 지금은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됐어요. 아까 그 좋은 글 이미지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뭐 아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시면서 사진으로 뭐 주제 보려고 이런 분이 지금 계시다면 빨리 그 수정하셔야, 그러니까 이게 그 본인의 그 방향을 다시 잡으셔야 돼요. 사진으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이건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은 빨리빨리 접으시고요. 그다음 자동차 나옵니다. 자동차. 이건 뭐 엄청나죠. 자동차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특히 내가 차마다 시승하고 그 사진 제대로 찍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이라면 자동차 블로그는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동차 블로그로 잘 자리 잡으시면 나중에 유튜브도 동시에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차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자동차 블로그는 꽤 괜찮아요. 다만 이런 거 하실 때요, 나는 뭐 특별한 차만 해야지 뭐 이러지 마시고요.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 위주로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취미 이렇게 돼 있는데 세상에 또 취미가 아닌 게 없죠. 그러니까 취미도 뭐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데요. 이거는 이제 내 분야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덕후들, 오타쿠들 이런 게 맞는 분야라면 할 만한 거고요. 그게 아니면 좀 그냥 그렇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 국내 여행, 세계 여행 뭐 맛집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국내 여행은 뭐 늘 강력하죠. 늘 강력하고 세계 여행은 지금은 이제 좀 그거 하지만 세계 여행조차도 강력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국내 여행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는 코로나고 블로그는 블로그예요. 그래서 국내 여행으로도 여전히 잘 되고 있다. 다만 이제 세계 여행을 지금 쓰시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세계 여행을 갔다 온 게 아니고 뭐 다 옛날 거 이제 올리면서 뭐 랜선 여행 떠나요. 뭐 이제 저도 가끔 그런 거 쓰는데 추억 여행 떠나. 그런 것들은 의미 없는 포스팅이고요. 국내 하실 거면 국내 여행 위주로 하셔야 되고, 맛집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근데 다만 어떤 내가 맛집을 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숨어있는 맛집을 하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 계신데요. 그럼 망하는 거고요. 숨어있는 맛집 이런 거는 혼자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블로그에 하시는 거는 뭐 방송에도 나오고 유명한 맛집, 진짜 제대로 된 맛집, 그런 맛집들. 그러니까 내 취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취향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 입맛은 별로 안 맞는데 정말 유명하다. 그런 맛집 위주로 하실 생각이 있으면 맛집 하시는 거고, 내 취향에 맞춰서 우리 동네에 뭐 이런 유명 맛집이 있어 이런 거 하실 거면 사실은 뭐 하는 게 그냥 시간 낭비일 확률이 꽤 높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식 동향이 나옵니다. 여기 IT 컴퓨터, 사회 정치, 건강의학, 비즈니스 경제, 어학 외국어, 교육학문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IT 컴퓨터는 굉장히 매력 있는 분야죠. 여전히. 이 IT 컴퓨터에는 휴대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이런 전자제품과 관련해서 이거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가전제품도 그렇고. 그래서 IT 컴퓨터 쪽을 나는 자신있게 할 수 있다. 강추해요. 쭉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소위 말하는 그 네이버 밑에 애드포스트 광고비도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돈벌이도 꽤 되는 분야고요. 나중에 잘 되면 관련된 비즈니스라 그래야 되나요? 돈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 게 또 IT 컴퓨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강추인데요. 그 외에 나머지 여기 쭉 뜨는 거 있잖아요. 일단 사회정치. 이건 잘못하시면 블로그에 안티들만 자꾸 늘어나고요. 좋을 게 없어요. 이게 어떤 입장이 됐든. 그래서 이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요. 저는 그냥 하고 있어요. 그냥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블로그를
나는 그래도 정말 제대로 잘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만의 기록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나는 파워블로거 되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돈도 벌고 싶다 이러면 정치, 종교, 사회 이 세 가지는 안 쓰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는 사실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고요. 건강의학은 뭐 본인이 병원 하시는 분 아니라면 쓰는 게 뭐 그럴 거고, 비즈니스 경제 마찬가지고, 어학 외국어도 아시죠? 다 유튜브에서 뭐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든 배우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 여기 좀 그렇고, 교육학문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식 동향 쪽에 뭔가를 하고 있다. 그 굉장히 사실은 블로그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저품질이라서 유명한 게 아니라 블로그가 이렇게 막 크게 성장할 확률은 별로 없는 IT 컴퓨터가 아니라면, 물론 뭐 사회정치 써서 그런 사람들, 크게 성장하는 사람들 있긴 한데요. 성장한들 뭐 그냥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네이버의 다양한 주제들을 오늘 한번 설명드려 봤어요. 그럼 이 중에서 과연 나는 어떤 세 가지로 압축하고 어떤 세 가지를 가지고 내 주제를 만들 것이냐, 이걸로 한번 꼭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내 블로그에서 어설펐던 일상생각, 뭐 좋은 글 이미지, 뭐 육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분류한다고 해서 그게 주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 인공지능이 알아서 주제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